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장을 만들며 행복을 전하는 연구소 리아카데미의 전미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출근하기 싫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로또만 당첨되면 바로 회사를 그만둘 테다.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 옆자리 김대리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고 나보다 늦게 입사한 정 차장은 집안이 탄탄합니다. TV를 틀어보면 연예인들은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고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를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건가? 그러다가 또 책상 앞에 앉아서 챗 GTP에게 검색해 봅니다. 부자 되는 법. 그런데 돌아온 답은 늘 비슷해요. 아껴 써라, 저축해라, 꾸준히 해라. 틀린 말은 아닌데 솔직히 현실감은 없죠.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잠깐의 안도감을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대출 이자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은 다시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달 월급을 위해 출근하게 됩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쳇바퀴가 평생 돌아가기만 해도 사실 다행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회사가 더 이상 우리를 필요하지 않은 그 순간, 그때부터는 소득도 같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순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듣기 좋은 말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현실과 거리가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저축만 잘하면 노후 준비가 끝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서 왜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상누각이라는 말 아시나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기초가 약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삶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상누각일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님, 저는 주식이나 코인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차라리 은행에 저축하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30세 직장인 K씨가 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먹고 싶은 거 참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합니다. 1년에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만 원. 그렇게 30년 동안 버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손에 남는 돈은 약 5억 4천만 원이에요. 어떠세요? 큰 돈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30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1990년대 짜장면 가격 기억하시나요? 한 그릇에 1,3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7,000원, 8,000원 정도 합니다. 거의 6배가 올라갔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요? 1990년대 음마 아파트가 1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20억이 넘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월급은 지난 30년 동안 20배가 올라갔나요? 아마 대부분 아닐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힘은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행 통장에 안전하게 넣어둔 돈도 사실은 매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실온에 둔 얼음처럼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축만 하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노동소득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급은 결국 내 시간과 체력을 팔아서 얻는 돈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체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대기업 부장이셨어요. 연봉도 높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에 명예퇴직을 권고받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순간 그의 소득도 바로 멈춰버렸어요. 이게 노동소득의 현실입니다. 내가 멈추면 돈도 같이 멈춰버려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쉬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복리예요. 복리는 쉽게 말하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처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단순 저축한 사람과 복리 시스템으로 자산을 굴린 사람, 시간이 지나면 결과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건 돈보다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사실 돈 자체가 아닐 겁니다. 바로 자유일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돈은 결국 그 자유를 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사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리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향을 찾는 방법, 즉 자산의 지도 그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산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만의 부의 지도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복리 시스템을 만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만의 투자 자산을 찾고 여러분들만의 보물 지도를 완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